요즘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아무 소득도 없는데 이 기간을 버틸 방법이 있을까? 정부에서 도와주는 제도가 있다던데 나는 해당이 될까? 오늘 이야기할 국민 취업 지원 제도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단순한 지원금 제도가 아니라 취업까지 연결해주는 국가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구직자 지원 제도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취업 준비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취업을 위한 상담과 교육, 그리고 구직 활동까지 함께 관리해주는 구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단순히 월 50만 원 받는 제도라고만 알고 있지만 실제 본질은 다릅니다. 돈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 패키지 지원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연 누가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는 크게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뉩니다. 1유형은 소득과 재산 기준이 비교적 엄격합니다.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수준이어야 하고 일정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취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경제적으로 취업 준비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된 유형입니다. 이 1유형에 해당되면 가장 큰 혜택이 주어집니다. 바로 구직 촉진 수당입니다. 월 최대 50만 원을 기준으로 최대 6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보면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일부 추가 지원이 붙는 경우도 있어 실제 체감 지원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2유형은 기준이 조금 더 완화됩니다. 소득 기준이 넓고 대학생이나 청년, 경력 단절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현금성 지원보다는 직업훈련, 상담, 취업알선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즉, 돈보다는 취업 연결 과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소득이 조금 있어서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는데 실제로는 2유형까지 포함하면 생각보다 대상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것과 실제 탈락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신청 과정입니다.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먼저 워크넷에 가입을 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을 진행합니다. 이후 상담이 진행되고 자격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서류 제출이 아니라 본인의 구직 의지와 계획이 함께 평가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류만 맞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상담 과정에서의 태도, 구직 계획의 현실성, 그리고 참여 의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즉, 단순한 복지 신청이 아니라 취업 프로그램 참여 평가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이 제도가 단순히 돈만 주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기적인 상담이 진행되고 취업 활동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구직 활동도 요구됩니다. 이 과정을 성실하게 따라야 지원이 유지됩니다. 반대로 참여 의지가 부족하거나 활동이 없으면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한 지원금 제도가 아니라 취업까지 연결되는 종합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선정될 확률을 높일 수 있는가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면 단순히 제도를 아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구직활동 계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때 서류만 제출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구직 의지와 현실적인 계획이 매우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취업하고 싶습니다 라고 쓰는 사람과 분야에서 직무 경험을 쌓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뒤 취업을 목표로 합니다 라고 쓰는 사람은 평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즉, 구체성이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상담 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상담 중심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상담 과정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형식적으로 응대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현실적인 취업 계획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탈락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참여 의지가 부족해 보이거나 계획이 너무 비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단기간의 고소득 직장 취업처럼 현실성이 낮은 계획은 오히려 평가에 좋지 않습니다. 반대로 현실적인 단계별 취업 준비 계획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구직 활동 유지입니다. 선정 이후에도 일정한 구직 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이 활동에는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 교육 수강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활동이 아니라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활동입니다. 이 부분을 성실하게 이행하면 지원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반대로 활동이 없거나 보고 내용이 부실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연 이 제도는 누구에게 가장 유리한가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사람. 둘째,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이나 구직자. 셋째, 직업 훈련이 필요한 사람. 넷째, 방향을 잡지 못한 취업 준비생. 이 네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 제도는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이미 늦었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나이 제한보다는 현재 상황과 의지가 더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몰라서 신청을 포기하거나 조건이 안 될 것이라고 미리 판단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유형이 아니더라도 2유형으로 지원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핵심은 신청해보는 것 자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도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취업 준비 기간 동안 생활을 지원하면서 실제 취업까지 연결해주는 국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은 생각보다 넓고, 선정은 서류보다 계획과 의지가 중요하며, 유지 조건은 구직 활동의 성실성입니다. 이 세 가지만 이해해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될지 안 될지 고민하기보다 먼저 신청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